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주말에 가장 그 큰 사건이라고 할 만한 거는 백악관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죠. 백악관이 아니고요.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아무튼 트럼프를 노린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데 저는 이미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첫 뉴스를 들으면서 이건 조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바로 갑니까? 바로 갑니다. 근데 다른 언론이나 다른 데서는 발표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뭐 백악관 인사들을 겨냥했고 뭐 최종적으로는 트럼프를 겨냥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못 하더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언론들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조심스러워졌다든가 그렇게 봐야 되나? 조심이 아니라 백악관이 얘기하는데 발표하는 대로 이제 받아 쓰는 그러니까 건데 결국 뭔가 거기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또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어? 심지어 니들이 그렇게 의심할 줄 알고 니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했지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태효 같은 거지. 응, 그렇지. 응.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데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방송이나 유튜버는 송작가 TV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도 송작가는 도대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까? 뭐 요런 관심을 가지고 방송에 오셨을 걸로 생각을 아니, 합니다. 우리도 뭐 그게 확정적이다가 아니라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요거는 거죠. 사실상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선에서 먼저 두 가지씩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뉴스를 본 다음에 송 작가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를 굳이 봐야 돼요. 네. 한번 해줘. 네. 자, 현지 시각으로 25일 워싱턴 DC에 있는 힐튼 호텔 만찬장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한하죠? 트럼프는 일기 때는 언론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갔어요. 작년에도 원래 잘 안 갑니다. 기자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안 갔습니다. 음.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오랜만에. 네. 그리고 이제 헤드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무대 위에 이제 트럼프, 벤스, 멜라니아, 그리고 레빗 대변인 뭐 이렇게 해서 쭉 앉아 있었어요. 쭉 주 모임들은 이 강당 맨 안쪽에 테이블을 놓고 쭉 이 횡으로 앉아 있었고요. 그 앞에는 2천여 명 가까운 기자들과 내빈들이 깔려 있었고 총격 사건은 그 강단 바깥쪽에 있는 복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총격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성이 들렸다. 총성이 들렸는데 갑자기 SS 이제 비밀 경호국 그 무장한 경호원들이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들어 와가지고 막 대피를 시키니까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은 다들 그 총성으로 못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송 작가의 시선으로 이게 조작의 의혹이 있다라고 의심되는 근거를 몇 가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트럼프가 왔다는 게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왜 왔지? 그것부터 왜냐면 조작이야. 일기를 통틀어 갖고 어. 기자들 칭찬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기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호가 매우 허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비밀 경호국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찌 됐거나 마당이라든지 출입구를 거쳐가지고 소총과 폭발물을 든 채로 복도까지 들어왔다. 이 자체가 이미 뭔가 보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총을 누가 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총기에서 총기가 발사됐다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소리만 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근데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권총 하나 숨겨 들어온 게 아니라 소총에 폭발물까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총을 쐈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더 중요한 건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전부 다 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살하지 않고 생포했다는 겁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그것도 중무장을 하고 있는 용의자를 생포를 해갖고 현장에서 그대로 얼굴을 노출을 시켰어요. 이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어떠한 총격 사건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매우 이상한 범인의 처리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구조의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먼저 벤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구합니다. 이게 원래 경호 의전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호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는 맨 나중에 구해요. 맨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죠. 예. 이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 트럼프가 있고요. 벤스고 저쪽에 끝에 그렇죠.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보면 끝인데 아무튼 사실 가운데 우측에 가운데입니다. 있는 벤스를 먼저 갑자기 피신을 시킵니다. 시신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다음 요원들이 올 때까지 한참 걸려요. 이 상황에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쇼 같다 요때 이거지. 매우 어색한 이 총기를 소유한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일상적인 경호하고는 매우 이상하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위급한 상태면은 대통령을 먼저 하는 거 아닌가? 제품을 먼저 근데 피신시켜야지. 대통령은 냅두고 있다가 벤스 나간 다음에 끌고 나가도 매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예를 들어 경호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 경찰과 그 다음에 경호국이 협의를 해가지고 내외와 경비를 합동해서 같이 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쪽에는 LA 경찰 출신의 이게 경찰 소속의 경호 인력이 전혀 없었어요. 대통령 경호실하고 경호 부대만 있었고 이 안쪽에는 일반 LA 경찰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물어보는데 LA 경찰이 아예 없어서 임시서장이 인터뷰를 대신해요. 즉, 이 사고가 있는 과정 중에 LA 경찰은 지휘권을 전혀 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욱 이상한 거. 보통 이런 사건이 나면 하루 이틀은 진상조사하고 관련된 거 알아본다고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나거든요. 혹시나 이제 그 재발할 수 있는 추가 테러나 이런 걸 생각해갖고 꽁꽁 숨어 있는단 말이야. 부상을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2, 3일은 이 상황이 누구 소행이고 어떻게 된 거가 조사 끝날 때까지는 안 나타나는데 당일 오후에 바로 기자 브리핑을 가집니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사건에 일련해갖고 다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된 사건이냐, 이란하고 관련이 있느냐, 어떻게 당신은 3번씩이나 총격을 당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나는 링컨 같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란이라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다라고 미리 자기가 선언을 해버려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을 또는 애초에 기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퍼포먼스였다라고 봐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주말에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주말이 어떤 주말이었냐면은 파키스탄에서 2차 협상 열린다라는 언론 보도가 막 도배가 되고 있었고요.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으로 일단 날아간 상황이었고,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제로드 쿠시너 트럼프 사위가 이제 파키스탄 갈 거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란 측에서는 일관되게 우리 협상 안 한다. 우리는 제안서를 던지러 간 거고,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파키스탄, 오만, 러시아, 순방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결국은 위트코프하고 쿠슈너를 기다리지 않고 딱 그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제안서만 남기고 오만으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도 안 보내 취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끓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2차 협상 한다더니 또 무산됐냐부터 시작. 근데 요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 뒤덮입니다. 이 사건 얘기로 다 뒤덮입니다. 이란이 사실 사라졌어요. 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2차 협상은 아예 부결됐습니다. 아니, 협상 자체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일어난 상태에서 부결된 거고 이로 인한 정치적 비난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이 사건이 깜빡 터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 테러를 저지른 토마스 앨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원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일단 31살이고 과거 민주당에 뭐 돈을 낸 적이 있는, 그러니까
카밀라 해리스한테 돈을 낸 적이 있는데, 기부금 한 3만 원대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알려져 있고 대학 졸업하고 평범하게 학원 강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군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와 관련한 어떤 그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정황이 없는 매우 평범한 청년입니다만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암살 테러를 준비하고 혼자 단독 범행으로 기획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연결관계가 매우 이상한 면, 그러니까 갑자기 평상시에 아무런 생각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오늘 트럼프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또는 트럼프와 같이 있는 장성들을 내가 죽여버리기 위해서 암살 테러를 해야겠다라고 선언하고 일을 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발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성명서를 작성을 해갖고 가족들한테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그리고 그 현장에 투숙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1, 2일 전부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요. 대통령의 행사가 있거나 대통령이 투숙하게 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두철미하게 투숙객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거든요. 그렇지. 심지어 앞뒤 건물까지 다 해요. 아예 앞뒤 건물을 비우다시피 합니다. 근데 소총이나 무기를 들고 어떻게 단독범으로 일반 민간인이 거기에 이틀 동안을 대기를 했는데 얘가 안 걸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걸리고 비밀 경호국에 다중 검색망을 다 뚫고 이 사람이 총기랑 폭발물을 다 들고 거기 갔다? 말이 안 돼. 절대로 말이 될 수 없는 경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얘가 범인이면요. 일단 폭발물부터 터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총기 난사해갖고 어떻게든 자기 피해를 주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지, 아예 실내에서 하는 행사에는 안 갑니다. 사실은. 그것도 그거 그렇기도 원래 하지만 이렇게 만일에 그것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짜 운이 좋아서 내가 그만한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치면 그거 갖고 최소한 한두 명 부상이라도 입혔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걸 전혀 쓰질 않았어요. 전혀 써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잡혔어. 심지어 이 사람은 총도 안 맞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동안 트럼프 암살했더니 2차 때 두 번째 그 총 쐈던 귀에 스쳤던 현장에서 바로 사살됐죠. 바로 사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그 테러를 일으킨다, 발포를 한다 그러면 미국 경찰은 앞뒤 따지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사살하는데 얘는 살려가지고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까지 들으려고 했다는 거야. 들어보니 내용이 소아성애자, 강간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금 트럼프 주변에 그거 열받았어, 트럼프 그 말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 행정부에 있는 애들이 다 앱스타인 파일이랑 연결된 그런 놈들이라서 내가 하려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트럼프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이런 성명 내용, 얘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면, 불상으로 죽어버리면 복잡해져요. 얘 배경이 누구고 어때서 이렇게 됐나, 누가 이걸 됐고, 무기는 누가 구해줬고, 어떤 방식으로 해갖고 숨어 있을 수 있었나,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산채로 잡혀갖고 술술술 부니까 자연스럽게 얘 단독 범행이구나라고 추가로 수사가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트럼프가 아니 사건 벌어져가지고 이제 얘 유치장 경찰서에 구금돼 있는데 조사도 하기 전에 트럼프가 SNS에 먼저 올렸어요. 아무래도 외로운 늑대 소행인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이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심지어 테러 단체도 지정을 해줍니다. 미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31세 청년은 갑자기 극우 테러리스트라고 연결시키는 SNS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아마 그 방향으로 조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진정한 배우가 누구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혹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추측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뭐다? 얘가 범행을 저질리기 전에 인스타가 폭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인스타들을 다 없앴는데 팔로워도 몇 명 없는 가운데 얘 과거 사진이 조명이 됐는데 여기 보면 얘가 이스라엘 방위군 티셔츠를 입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디자인이 이뻐서 아무 생각 없이 입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적힌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요 티셔츠 여기 가려져 있는데 어쨌든 요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가 실제로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사드가 심어놓은 첩자이거나 이스라엘에서 온 놈이 아닌가? 라는 1차적인 의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가 이 사진을 증거로 없앤 거를 네티즌들이 찾아서 파낸 거니까. 그와 함께 얘한테 이와 같은 테러를 배우라면 이제 모사드가 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조작자인 이스라엘의 건 해외 모사드니까. 정보기관인 모사드. 그래서 모사드가 여기에 연결이 돼 있고 또 하나의 조력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람. 그게 뜻밖에도 매우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레빗이, 자, 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폭스뉴스에서, 우리 왜 사전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참석자들, 워낙 여기 이제 거물급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이제 레빗한테, 야,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행사 어떨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이 레빗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행사 너무 오늘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총성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몇 발이 울릴 거예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성이 울릴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총성이 일어났다. 울린 거죠. 그러니까 총성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냥 막 웃거든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막 웃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사람들이 올린 거예요. 저도 관련해가지고 나 이 관련 영상을 내가 다 본 것 같아. 지금 SNS에 떠돌아다니는 관련 영상들 제가 다 본 것 같은데. Shots fired.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일어났어. 총이 진짜로. 발사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대변인이잖아요.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표현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왜냐면 얘기를 했어? 그치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만이라도 우리 장난으로라도 우리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오늘 테러 있을 거예요. 오늘 총 기대하세요. 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누가 대변인 해요? 얘기하시냐고. 누가 얘기해요? 이건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생각해 이런 것 같아. 오늘 그런 방식으로 뭔가 조작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심각하게 테러 위협이 아니라 총성 같은 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오늘 뭔가 조작질을 하는 데 있어서 가벼운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그 어떤 정도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오발 사고라든지 총성이 어디서 외부에서 총성이 들려가지고 뭐 깜짝 놀랄 만한 이 기자들 이 모임이 깨질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사전 공지하는 느낌처럼 들린다는 거지. 왜 이런 말을 하냐는 거야.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아니 미리 알았다고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일에 모사드가 진짜로 31세 청년 딱 봐도 내가 보기에도 약간 느낌이 유태인 같은 느낌 있지만 아무튼 이 친구를 섭외해가지고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누군가 뒤집어 씌울 공범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현장 공범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에리카 커크라고 총 맞아 죽었던 그 찰리 커크의 있잖아. 와이프. 찰리 커크의 부인이 지금 갑자기 용의선상으로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이? 왜냐면 사실은 얘가 애초부터 남편을 쥐고 조종하던 사실상의 매니저였고 뭔가 배후 세력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망도 총살 그 사망도 얘가 배후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왜냐면 얘가 전혀 사망 이후에도 슬픈 표정을 보이지 않는 데다가 결혼 사진도 다 치워버리고 둘이 실제적 부부관계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묘하게도 현장에 얘가 있었는데 사고가 있기 전부터 계속 바깥을 주시하는 듯한 그런 영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사드는 남편이 살해당한 데 대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얘가 찰리 커크를 섭외한 지금
암살범을 섭외한 게 아니냐? 뭐 요런 그림을 네. 그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의심은 돼요. 그리고 좀 이상한 거는 그 트럼프가 놀라지를 않아. 요게 이제 총격 당시에 이 사람들이 미국기는 와가지고 강심장이에요. 지난번에 네. 총알 쏘셨을 때도 안 놀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얘기를 경호원들이 하니까 움직이고 있어요. 트럼프는 가만히 있는데 총성 종이를 이유입니다. 보여줘요. 이게 있다고 하니까 놀라죠. 엄청 놀라죠. 근데 트럼프는 안 놀라. 트럼프는 이 반응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 이게 실시간 반응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멜라니아는 오마이갓 하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총성이 들렸는데 그 총성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경호원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경호원 중 일부가 밖에서 총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재합 중인 뭐 사고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트럼프가 더 놀라야 되잖아. 그렇지. 사실은 뭐 멜라니아 총 쏘겠어요? 쏘면은 저기 트럼프한테 쏘는 사람이겠지. 뭐 멜라니아가 유경수야 갑자기 거기.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놀래가지고 막 내 같으면 이런 총성이 있었다면은 깜짝 놀라서 막 바로 숨었을 것 같아. 바로 엎드렸을 거예요. 근데 반응을 갑자기처럼. 보고 있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뭔가 어설픈 듯한 어설픈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지. 참.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후의 얘기기도 한데 또 현장에서 막 그 비명을 지르면서 막 도망다니는 엑스트라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진짜 웃기는 건 이 엑스트라 아줌마, 이 아줌마가 지난번 트럼프 총격할 때도 그때 총격 맞았던 연단 앞에 있다가 찍힌 아줌마들하는 거지. 아니, 그 경호원이니까. 이 사람 경호원이에요, 이 사람. 이 아줌마가 경호원이라고? 네. 저 몸매로? 예, 저 아줌마가 비밀 경호원이야? 아니, 총을 들고 있잖아요. 아니, 내 얘기는 저 아줌마 얘기하는 거야. 응? 저 아줌마가 옛날에 그 안철수 가는 데마다 나타나는 아저씨나 박근혜 가는 데마다 나타났던 할머니처럼 트럼프 피격하는 데마다 보이는 엑스트라라고 지금 네티즌들한테 지목받고 있는 아줌마라니까. 하여튼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조작이 아니냐는 그런 썰들과 나머지 영상, 사진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 미국의 민심이라든지 트럼프의 인기 유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바로 뭘 올렸냐면은 겉봐라. 이래서 백악관 내에 연회장이 필요한 거다. 자, 백악관 내에 이스트인 그 동쪽에 사무실에 허물고 트럼프가 아주 화려한 연회장 그걸 정당화시킨 거야? 야. 그 연회장을 짓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달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의회 승인을 얻지 않은 건물은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백악관의 주인이 아니라 백악관의 관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탑! 의회 승인부터 얻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려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9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기부자들의 돈으로 짓는 거야. 그 기부자들 누구? 근데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안 밝혀요. 국민 세금도 안 들어갔는데 왜 난리야? 이러고 있는데 일단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바로 겉봐라, 백악관의 연회장에서 내가 이 행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CNN에 따르면은 이 어떤 참석자는 호텔 밖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에 티켓 검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 안으로 들어가서 금속 탐지기까지 도착하기까지 호텔 투숙용 엘리베이터를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찬 전에는 티켓 외 신분증이나 기자 배지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용의자가 이제 힐튼 투숙객이었잖아.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거기 있었다며.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검문을 했는데 안에 들어와 말이 되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이. 이거는 조작질로 나중에 밝혀지고 중간 과정에서 또 얘가 갑자기 번개탄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로 해갖고 트럼프의 지금 정치적 위기를 되돌리기에는 약발이 좀 약했다는 거야. 심지어 경호원한테 밖에서 어쨌든 제지당해가지고 만찬장 안으로는 들어오지도 못했고 실제로 총을 쐈는지 안 쐈는지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그 총소리도 얘 총소리인지를 모른다니까. 그게 총소리인지도 몰라 사실. 그래서 스피커 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가 한번 이렇게 귀에 총 맞은 적 있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바이든한테 뒤지고 있었는데 뒤집혔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확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쨌든 뭐 이게 실제로 가짜 깃발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조작됐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을 트럼프가 본인한테 엄청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트럼프의 목표는 6월 1일 날 의회에서 이제 전쟁 60일이 됐기 5월 때문에 1일. 5월 1일 날 추가 전쟁 연장을 할 거에 대해서 국회 의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그냥 전쟁 그날로 끝나는 거야. 무슨 항복이고 협상이고 없고 그냥 전부 다 부대 빼갖고 배 돌려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6월 1일 어떻게든 군대가 빼도 되지 않도록 전쟁 연장을 의회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전쟁 더하기 위한 140억 달러 수준의 추가 예산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관철시키기 위한 쓰였다고 봐지는데, 그러려면 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고 실제 총이라도 팔뚝에 한번 맞든가 다른 쪽 귀에 어? 맞든가 뭐. 아니 어떻게든 뭔가 강한 퍼포먼스가 필요했는데 애가 서툴렀는지 경호를 갑자기 너무 잘해가지고 얘가 진짜로 생각해요. 회의장 문을 딱 열고 난 다음에 산탄총이라고 하는데 딱 쐈다 그러면 더 효과가 극적이었겠는데,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무장 해제되고 옷 다 벗겨진 상태에서 묶여 있는 거를 방송에다 노출돼서 다 내버렸어요. 그 사진도 트럼프 백악관 쪽에서 먼저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가 이 사람을 제대로 된 테러범이나 또는 테러의 위협이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SNS 상에서 엄청나게 이거 조작극이다,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올라오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레고의 이야기를 기다려보자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레고의 이야기를 기다려보자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란 측에서 그 레고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들어서 동영상을 많이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귀신같이 앱스타인 파일이라든지 미국 치부, 네타냐후 치부, 뭐 벤스와의 관계 이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도 야, 이란이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아. 이란의 소식을 중동에서 나오는 뉴스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란에서 만평을. 레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레고 우리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거는 좀 준비도 미약했고 효과도 크게 없을 것 같고, 되려 나중에 조작의 증거가 밝혀진다고 치면 밝혀질까요? 안 밝혀지지. 모르겠지만 안 아무튼 밝혀지지 않을까요? 뭐 내부적으로 트럼프가 이제는 더 이상 국내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 내부 조직이 또 일부러 이거를 터트려가지고 트럼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벤스는 얼마나 아무튼, 놀랐을까? 응? 벤스는 얼마나 놀랐을까? 벤스는 진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진짜 놀랐어요. 순진하게. 벤스는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연단에 있는 애들 중에 사실은 벤스하고 멜라니언만 모르고 나머지 경호원들하고 트럼프는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안 알려줬네. 아니 왜냐면 본인이 연기 못하는 애들한테는 미리 안 알려준 거야. 왜? 발연기 하면 오히려 역효과니까. 쥐가 발연기 해놓고 이번에는. 아니, 지난번에 총막 네. 귀 스쳤을 때도 그 사진 이거는 그 주먹질 사진 그거는 그 세계의 사진으로 뽑혀갖고 사실상 대선 승리를 이끈 사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충실한 연출이 안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 못해서 지금 이제 음모론이 막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갑자기 사족을 하나 붙이고 싶은 게, 지금 중동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내린대요. 이란부터 시작해갖고 아라비아 반도 쪽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없었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쉽게 말해서 중동이 엄청난 이제 이런 물난리가 날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다 이 중동에 있었던 미군 레이더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 레이더를 비롯해갖고 그거 이란이 다 파괴했잖아요. 주요 군기지에 있는 레이더들을 파괴했는데 사실은 이 레이더들의 용도가 무슨 안보라든지 방공망을 위한 게 아니라 기상조절 무기였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그 음모론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전리층 그러니까 이 상공에다가 일종의 그 고전압 전파를 쏴가지고 그걸로 기상 조절을 해갖고 기상 무기로 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는 그 여기 전파 시설들 이런 것들도 다 미국의 기상 무기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음모론이잖아요. 음모론이죠. 근데 진짜 이번에 갑자기 그냥 역대 없이 예고 없이 이렇게 비들이 막 쏟아지면서 아라비아 쪽에 그동안 20년 가까운 가뭄이 해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상무기였던 안테나를 없애서 그런 거 아니냐. 없애서가 아닌데 그러면? 응? 기상 무기를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지. 없어지면 그동안은 가뭄이 되게끔 비를 못 오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없애니까 비가 온다는 거지. 아니, 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비 오는 게 좋지. 그 원래 사막지대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은 어. 미군의 전자파 무기 때문에 그동안 중동에 비가 안 오고 농산물이 안 되고 막 사막화가 더 확대된 게 사실은 미국이 저걸 설치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중동 쪽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배수 시설이 원래 좀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일단 비가 오는 게 처음이잖아. 100mm 이상씩 쏟아진대. 이번에 또 1년 너무 강우량이 한 지난 번에 다 며칠 동안 내렸대. 쏟아졌대요. 근데 네. 최근 몇 년간 이제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인공 강우를 좀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의해서 이제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냥 이상기후, 엄청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있는데, 아름답게 네. 객관적이고 별 얘기가 이성적으로 표현한 거고 우리 같은 사람 맞네. 우리 사드도 이거 가만히 보면 기상무기 아니야? 성주 있는 것도 그래서 미사일 다 빼버리고 그것만 놔두고 있는 거 아니야?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헐. 우리라니요. 자, 작가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또 아니, 그 그게 부분에 대해 가능한 미국이 왜 캘리포니아 산불은 몇 달씩 방치를 한대? 일부러 그런 거지. 어? 캘리포니아 산불이 이 착화점이 없는 거 알아요? 우주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아이, 또 사람이 닿지 않는 원시림 한가운데서 인적이 전혀 없는 데서 발화를 시켰다는 거 아니야.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지지 지역이 아니라서. 음. 아우, 그래서 LA나 이런 데 주택지대에 보면 저기요. 아니, 그건, 습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이게 주택단지만 뭐야. 타버린 화재 현장도 있고. 아니, 자. 바이든 때도 그 건조한 시기에 불이 나요. 자, 아무튼 작가님 이런 그걸 어떻게 음모론도 참았어요? 돌고 있다는 거죠. 야. 어떻게 참았대? 아유, 후련하네. 그냥 한 2년 만에 마음껏 음모론을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네. 참, 그 얘기도 있었다. 또 올 여름 날씨하고 그만. 일본 지진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지금 진지하게. 일본에서 지진 계속 나고 계속 나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지진은 네. 시소 현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쪽 때리고 이쪽 때리는 즉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 그다음에 뭐 페루나 뭐 이쪽에서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와갖고 안 된다.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동시에 때려야 된다. 즉 이쪽에서 이 아시아존에 있는 그 지진 에너지와 남미에서 올라오는 지진 에너지가 동시에 꽉 와야 동시에 된다. 와갖고 꽉 부딪혀야 이게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고 하긴 합니다. 막 6.1, 7.1 수준의 엄청난 지진들이 일본 근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의 시너지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일본의 해저 지진. 그러니까 일본에서 1000km 떨어져 있는 해저 지진과 이와 같은 지진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일어나야 지금 이 난카이 트로프라고 하죠. 세계의 대륙 측이 현재 묶여져 있는 난카이 트로프에서 뭔가 큰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결국은
후지산 발화라든지 큰 단층 지진, 직하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의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름 날씨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진짜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일교차 높고 낮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여름에도 계속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날씨를 흔히 우리가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는 해류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다 남태평양 저기압, 겨울 같은 경우 북태평양 북극 쪽에 고기압이 서로 이렇게 그 계절 따라서 영향을 주면서 사만사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가 그동안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 덕분에 봄, 가을이라고 하는 날씨가 가능해졌는데 지금은요, 진짜 북태평양에 있는 차가운 공기들이 한여름에도 진짜 중국 대륙까지 거의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태평양에 올라온 뜨거운 공기들도 항상 일본 주변 해역 주변에 이 몰아쳐서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극적인 영하 20도의 공기와 영상 30도의 공기들이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진짜로 영하로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30도로 폭염이 올 수 있는 우리 상상을 못할 온도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주변에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어떤 온도 차이에 따른 엄청난 폭우와 폭풍, 지역적 폭풍이 생길 수 있는 기상이변이 생기는 거예요. 즉 한시적으로 아침 저녁을 따라가지고 일교차에 따른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스콜 같은 현상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그게 단계가 좁아져 가지고 만약 바로 부딪힌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 폭이 예전에는 수천 킬로미터였다고 치면 이 완충 공기의 폭이 수천 킬로미터였으면 지금은 뭐 1000킬로 이내로 거의 몇백 킬로미터 단위로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기의 변화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추울 수 있고요, 아침에. 예? 그리고 오후에 엄청나게 뜨거운 게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폭우가 오거나 강풍이 돌풍이 불거나 이런 류의 날씨가 올여름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드 레이더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는 진짜로 저쪽에서 태풍이 와서 태풍 걱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멀쩡하게 어젯밤까지 열대야였는데 아침에 갑자기 차가운 공기가 몰려오고 그것 때문에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춥기는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공기층들이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서로가 이렇게 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겹쳐갖고 위에 얹어져 가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즉 고기압이라고 하면 기압이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압의 압력이 세니까 지금 저기압 위에 고기압이 올라타고 있는 매우 대류층이 형성층이 이상하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의 기상 지역들이 이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고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덥기는 더럽게 더울 거지만 돌풍과 폭우, 이상 기상이변이 찾아올 수 있는 요런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음모론을 떠나서 이건 송 작가 그 기상대에서만 알려드린 이 여름 날씨 예언이었으니까 맞으면 말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데 다들 음모론을 너무 재밌어 하시는데요. 근데 기상 부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음모론 부분은 송 작가가 기상대보다 훨씬 더 잘 맞춰온 거 아시죠? 지금까지 올해 방송을 들어오신 분은 결국은 송 작가 말이 맞았는데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5월 달이잖아요. 근데 이미 낮에는 30도예요. 27, 8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쌀쌀하고. 아침에 춥고. 아침엔 추워요. 근데 이게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다시 중동 사태 관련된 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